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굉장히 힘든 시장이 만들어졌었죠. 어제 미국 시장이 이 유가의 급등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좀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 나스닥이 3%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우리 시장도 마이너스 1%가 넘게 빠지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다행히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좋은 모습은 아니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캔들의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휴장을 하죠. 그래서 모레 이제 다시 개장을 하는데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안 하려고 사실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급락을 하는 종목이 있어서 좀 매매 대응을 해봤어요. 자, 모두 투어죠. 모두 투어가 오늘 갑자기 급락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 패닉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27%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뭐 거의 하한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 정도로 급락이 떨어졌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인 항공주, 여행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모두 투어와 노당풍선이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투매 매매로 좀 대응을 했어요. 제가 거의 최저가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자, 이렇게 반등 줄 때 저는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일부 물량 한 20% 정도 되는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제 매수가 하지 않는 이상 좀 들고 가려고 보고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상승 VI 들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승 VI 바로 아래쪽에다가 한도가 아래쪽에다가 나머지 물량 매도를 좀 걸어놨는데 그게 체결이 되면서 전체 다 아주 좋은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매수가 대비 거의 13%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기까지가 거의 13%가 넘는 구간이 반등이 나왔고 자, 요 구간도 한 5%대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모두 투어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좋은 수익률로 잘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모두 투어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투매 떨어질 때 완전 뭐 최저가에 거의 매수를 했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분할로 일부 물량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 또 일부 물량 매도했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여기서 매도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떨어질 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물론 종목을 보유한 사람은 진짜 극강의 공포감과 이 고통이 좀 수반이 되죠. 그렇지만 보유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랫꼬리를 강력하게 달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갑자기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투매 매매를 노려볼 만한 그런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두 투어가 아직 관리 종목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아직 제가 며칠 전에 또 여러분들과 영상을 공유한 내용이 있지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아직 다가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관련 이슈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한 차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투매 매매이기 때문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많이 떨어졌지만 모두 투어를 공략한 이유가 노랑풍선은 마이너스 17%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죠. 그리고 모두 투어는 27%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 훨씬 더 이제 먹을 폭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 종목은 그냥 단주 매매로 좀 대응을 한 종목이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넥슨 GT를 매매를 좀 했어요. 자, 넥슨 GT는 일봉상의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움직임 살펴보는 차원에서 단주로 좀 매매 대응을 했어요. 자, 요런 자리 살짝 돌파를 하길래 거래를 좀 실으면서 좋은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서 요 고점 자리 조정 줄 때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움직임이 그래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매도하고서 마무리했습니다. 만약에 어, 물량을 제대로 들어가서 매매를 했다면 뭐 좋은 수익을 거뒀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의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때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량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움직임 살펴보는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봤고요. 자,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매매한 내용이 있죠. 여기 고점 자리 돌파할 때 보고 있다가 돌파 이후에 조정 줄 때 매수했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 나올 때 위쪽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단주 매매가 아니었다면 뭐 수익 잘 냈겠지만 뭐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냥 대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두 종목 대응을 하고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풍제약이 오늘도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슈팅이 나오더니 오늘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자, 오늘 거의 9천억 가까이 거래가 터졌죠. 아주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사실 이 종목은 앞에서 그거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고 큰 상승 이후에 그냥 거의 뭐 상승 이 초입 부분까지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급등주의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앞에서 또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짧아 보이지만 단기간에 2배가량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11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그렇게 좋은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뭐 좀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살짝 횡보하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게 요즘의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주고서 가질 않아요. 슈팅이 나올 때는 그냥 위로 쳐버리고 조정을 줄 때는 이런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시켜버리고 다시 뭐 들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변칙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응을 해서 수익 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이 신문제약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없이 위로 슈팅이 나와서 이거 대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데서 이렇게 조정 주고 간다면은 매매 대응해 볼 만 하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정석적인 움직임인데 11% 정도 또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잘 냈겠죠. 근데 그런 기회들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요즘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을 대응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앞에 슈팅 구간이 높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자리에서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 이 종목을 대응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매물대들도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고 바닥권에서 2배 정도 상승이 나온 자리라 여기서 대응하는 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하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티플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나마 오늘 좀 시장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갭을 좀 띄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11% 정도 상승을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랫꼬리를 살짝 주고서 위로 슈팅이 나왔죠. 자, 거래대금 이 종목으로서 역대급 터졌습니다. 5천억이 터졌죠. 5천억이 조금 넘게 터졌는데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의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한 자리라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게 만약에 이제 요런 자리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간다면은 이건 뭐 최고의 이제 시가격 매매 자리가 되는데 시가 갭이 너무 많이 떠서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어려웠던 종목이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 보면 이 종목도 살짝 이제 시초가 근처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돌파 나왔죠. 근데 이게 이렇게 조정 주고 가면은 이런 구간 매매 대응해서 수익 내기 좋은데 조금 전에 신풍제약과 같은 모습이죠. 조정을 주질 않아요. 그냥 위로 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이미 20%가 넘어가는 구간이라 자, 이렇게 보면은 고점이 24%까지 상승이 나온 구간이죠. 근데 이런 데서 대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잘 마감을 했죠.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받는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켈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원자력 발전한 이슈도 있고 또 뭐 히토류 관련한 이슈도 이제 있는 종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겹쳐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니켈 가격 폭등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이고 일봉상의 모양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갭을 좀 높이 띄운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내일 모레 움직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보성 파워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서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여기서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양봉 만들면서 거래가 터지는 강한 종목으로 좀 만들어져서 제가 이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늘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위로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왔죠. 근데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단기간에 시장은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급등이 나온 부분이라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가격과 가스 가격,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죠. 뭐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풍력 발전 관련한 종목들, 뭐 OCI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태양광 발전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들도 대체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또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겹포제가 발생을 하면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성 파워텍도 현재 구간은 이제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는 뭐 오늘 그렇게 좋은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시장도 너무 어려웠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자,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죠.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주는 모습은 좋았는데, 이게 종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좀 뽑아주면서 몸통이 긴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어야 그나마 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실히 이제 불안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쪽으로 빠졌죠.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좀 하락한 부분도 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은 매도로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물들을 아주 강력하게 쏟아내고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 수급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역부족입니다. 시장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전형적인 이제 하락장의 모습인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뭐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전혀 좋은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매수 수급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월봉상 보면 제가 1250원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장 하락이 좀 더 우려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1250원을 돌파를 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월봉상 윗꼬리를 달고 아래쪽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환율이 12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계속해서 뭔가 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환율이 1250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1200원을 뭐 아주 우습게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자,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된다면 뭐 시장은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지지를 하고 오늘 뭐 어쨌든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대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어제 하락하면서 이 음봉의 길이가 커지는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저점을 위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또한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은 대통령 선거로 휴장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 3월 10일 날이 또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3월 10일 날 미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시장의 어떤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들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과 또 금요일까지 해서 아마 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 자리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한다? 글쎄요, 그거는 좀 좋은 시장 대응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 저점을 이탈하고 빠질 경우 이렇게 저점을 이탈을 할 때는 음봉의 길이가 커지면서 아주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하는 확실한 반전 신호의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확인을 하지 않고 예측을 하고서 대응을 했다가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을 그리면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진짜 그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좀 자리를 잡는지 좀 체크를 하고 확인한 이후에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시장 대응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휴일이고 주말은 아닌데도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